불볕더위에 온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까지 온열 질환자 총 145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가 8일 안동 등 전국의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총 2만 8천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청소년 응시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시가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한 하회탈 마스크의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양국이 함께 만든 마스크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식용 종시법 시행령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대구 지역 업소 106곳이 전폐업 이행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에 온열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30일 경산시에서 폭염특보 발효 중에 밭일을 하던 한 노인이 사망했고 이달 2일에는 포항시에서 3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온열 질환자 총 145명을 이송했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까지 집계된 대구 경북의 온열 환자는 모두 227명으로 추정 사망자는 대구 1명, 경북 4명입니다. 폭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반지하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80을 넘긴 어르신은 더위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뒤 냉방 시설이 있는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우니까요. 덥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오나가나 덥잖아요. 오늘 경로당에 또 그렇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여기저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많아요. 사람이요. 인근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지금 실내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어르신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2도로 외부와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이태연 할머니는 올해가 유난히 덥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 안 사정은 나을 게 없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내부 온도에 하루에도 몇 번 샤워를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도 문제입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장판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하루에도 몇 번 신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직 남았는데 더위를 어떻게 견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욕도 하루 몇 번씩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에어컨이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처럼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193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2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5만 가구 등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에어컨 설치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도 조절에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에어컨 지원이 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가 8일 전국의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해온 응시생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시험을 치렀는데요. 매년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서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검정고시 시험장. 초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하나둘 들어갑니다. 올해 두 번째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에는 전국에서 초졸 2,643명, 중졸 5,588명, 고졸 25,510명 등 총 28,781명이 응시했습니다. 검정고시는 한 해 두 번 치러지는데 고졸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응시생 비율이 매번 가장 높고 응시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회 시험에서 17,400여 명이었던 고졸 응시자는 작년 2회차와 올해 1회차 시험까지 모두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9세인 응시자가 가장 많은데 이 수치도 회차별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인 학령 인구를 고려하면 학교를 벗어나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청소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겁니다. 그 배경도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학교 내 비행이나 문제 행동들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원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 진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형 모집의 자사고다 보니까 경쟁률도 또 인재들이 더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검정고시로 어떤 그 자사고에서 취득하지 못한 내신을 극복하고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모두 25,792명. 전년과 비교하면 1,800여 명이 늘었고 학생 수 비율로는 7.6% 높아졌습니다. 시도별로 보더라도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증가세입니다. 고교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어떤 수시 준비보다는 차라리 학교 밖에서 수능을 통한 정시 준비가 맞겠다 하면서 검정고시 택한 학생들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업 중단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과 응시자들의 배경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교실혁명 컨퍼런스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코딩 교육, 인공지능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내년에 도입될 AI 교과서도 볼 수 있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악기 소리가 입력된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소리를 들으며 쌓아 올린 블록들은 마침내 오케스트라로 완성됩니다. 재밌어 보이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학교에서 한번 해보고 여기에 오니까 좀 더 자세히 코딩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말 재밌던 활동이었어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2024 교실혁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교육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주목을 끈 것 중 하나는 AI 교과서였습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수학의 경우 단원을 시작하기 전 문제풀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정답률과 오답률, 소요 시간 등을 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걷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설명 듣고 연수 보면서 아이들이 대시보드에서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어떤 피드백을 주면 좋을지를 선생님들의 설계에 따라서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AI 교과서 검정이 11월 중순에 마무리되고 교과서는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라 단 3개월 만에 교사가 AI 교과서를 숙지하고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허랑 저작권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A 출판사의 교과서를 쓰는데 B 출판사, C 출판사의 문제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가져다 넣는 순간 이것이 공익의 목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교육의 디지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대구 동구의회 국민의힘 한동기 의원이 사직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지난 9일 한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8일 오전 정인숙 의장이 한 구의원의 사직서를 최종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한 의원이 사직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거부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직서를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의원의 지역구인 안심 3, 4동과 혁신동에 대한 보궐선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동시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사가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베네치아식 하회탈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에서 누구나 착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실용적인 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은 베네치아의 전통 마스크 제작 기술과 한국의 전통 탈춤 문화를 융합해 두 나라의 문화적 유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마스크를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 식용금지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 지역 식용 개 취급업소 106곳이 전 폐업 이행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행서를 제출한 업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보상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후 개 사육 농장이나 개 식용 식당을 새로 여는 업체 등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주시가 내년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 가정입니다.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치면 소득에 상관없이 경주페이로 지급됩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경주시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자녀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생태관광지에 영양 밤하늘 반딧불이 공원이 8월의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영양 밤하늘 반딧불이 공원은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아시아 최초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깨끗한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고 국내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2024 예천 곤충축제를 개최합니다. 곤충생태원과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물놀이 프로그램,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에그박사, 정부르 등 곤충 콘텐츠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북도가 오는 25일까지 유튜브 영상 기획안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분야는 경북을 홍보하는 영상 스토리보드 기획안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최대 2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한 59초에서 3분 이내의 유튜브 영상 스토리보드를 최대 2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입상작은 경상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에서 영상 콘텐츠로 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